불법 사채의 덫이라. 또 100만 서민이 운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년 새 대부업 이용자 감소 수입니다. 148만 4천 명이에요. 5년 사이. 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1검인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2검인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결국은 마지노선인 대부업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업에서도요, 이제는 돈을 떼이면 안 되니까, 떼이면 안 되니까, 담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담보 내놓을 사람이 없잖아요. 1검인권, 2검인권에 이미 담보가 다 나갔고요. 대부업까지 올 때는 담보 없이 빌려보자는 거거든요. 대신에 높은 이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업에서도 거절. 왜?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조달금리. 대부업에서 대출을 내주려고 그러면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 조달금리가 비싸서 지금 대출해주면 떼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떼이는 순간 대부업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조건 말입니다. 담보가 없이는 안 빌려준다는 게 요즘 대부업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럼 이자를 높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법정 최고 이자가 20%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업 입장에서는 담보 없으면 이제 대출 안 해줘. 이렇게 되니까 대부업 이용자들이 크게 감소하는 겁니다. 148만 4천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대부업 이용자 수는요 247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여러분 보세요. 100만이 깨졌습니다. 98만 9천 명으로 떨어졌어요. 5년 만에 60%가 줄어들어서 148만 4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야, 진짜 충격적이죠. 순식간에 대부업 입장에서도요. 이게 사업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아니 247만이 줄어들어서 148만 4천 명이 줄어들어서 98만 9천 명이 됐는데 대부업이라는 업 자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완전히 시체말로 말입니다. 개박살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대부업을 이용하던 서민들 실질적으로 대출을 못 받은 시민 148만 4천 명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1검인권으로 다시 갈까요? 2검인권으로 갈까요? 못 간다는 건 아시죠? 결국은 이들은요 돈을 빌리지 않든가 아니면 말입니다. 돈을 빌리는데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대부업 이용자 중에 80%는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148만 4천 명 중에 80%라고 하면 118만 7,200명이거든요. 118만 7,200명. 그러니까 거의 말입니다. 거의 100만 이상 118만 7,200명이 이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거예요. 불법 사채로 내몰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체를 보면서 참 돈 빌릴 데가 없구나. 저축은행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좋으련만 저축은행도 PF대출 부실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새마을금고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불법 사금융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파멸의 속삭임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파멸의 속삭임.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나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실제 대출금리가 보면 말입니다. 평균금리가 51%고요. 최고금리의 평균 1100%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최악의 수순, 또 100만 서민이 웁니다 하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하는 사람들, 안영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추정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 경우에 120만 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120만 명. 그러면 앞서 말입니다. 앞서 148만 4천 명의 80%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120만 명 정도. 불법 사금융 시장의 시장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20조 8천억 원. 2017년에 6조 8천억 원이 지금 2022년에 20조 8천억 원까지 늘었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사람들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실제로 그런 지표가 있어요. 어떤 지표냐? 바로 이 지표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사람들 실제 피해 건수가 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913건이나 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3년 새에 5,468건이 99.6%가 늘어나서 1913건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지금 6월까지가 벌써 6,784건입니다. 이대로면 12,000건이 넘어서고 13,000건이 되는 것은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채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서민들은요. 불법 사금융에 내몰려서 최악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대부업이 요즘 대출을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지금 이 지표를 보시면 대부업 대출 잔액이 2022년에 15조 8,678억 원이었거든요. 오히려 말입니다. 이제는 돈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돈을 걷어들이고. 과거 2018년에 17조 3,487억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거의 말입니다. 4년 새에 8.54% 줄어들었고요. 1조 4,809억 원의 회수가 있었습니다. 대부업에서. 대부업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이렇게 되니까. 최고금리가 2016년만 하더라도 27.9%였거든요. 2018년에 24%로 문재인 정부에서 내렸습니다. 그것이 2021년에 20%, 2022년에 20% 또 내렸어요. 그런데 이 20% 가지고는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를 내면 장사가 되면 좋겠지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달금리에 돈을 쓰고요. 대손 비용이 11.03%가 들어가고요. 모집 비용도 있고요. 관리 비용도 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25.12%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줄이면 최대한 말입니다. 대부업 업계에서는 23%나 24% 정도만 해주더라도 대부업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달금리는 그대로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대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거 아니에요.
지금 대선 비용은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안 주니까. 담보가 없으면 안 주니까 이게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모집 비용도 광고도 요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관리 비용 사람 내보내고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20%까지는 택도 없고요. 결국은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계가 23%에서 24% 뭐 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부업에서도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급격하게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어서 그에 대한 어떤 최악의 상황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이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낮춘다는 것 이것은요 결국은요 시장에 다양한 신용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시켰고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는요. 요즘 대출 받을 때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아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아니 법정 최고금리가 20%가 됐으면 그것도 많네. 왜 정환진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대부업이라는 마지막 제도권의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신용등급이 각각이 다 다르고요. 신용등급이 좀 나쁘더라도 담보가 없더라도 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카드론이나 혹은 리볼빙도 이제 꽉 찼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못 받는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대부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들 겁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본이 보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로 낮추고 나서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수를 보면 말입니다. 4년 사이에 24.7% 1249개가 940개가 됐으니까 309개가 줄어들었고요. 2018년 1500개에 비하면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훨씬 많이 3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을 대비해 보면요. 그러면 이게 주는 속도가 2022년에는 안 빨라졌을까? 아마 더 빨라졌을 겁니다. 아마 2023년 올해는요. 더 빨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알아?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일본을 보면 압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본도 됐었거든요. 1980년대에 법정 최고금리가 109.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20%가 됐거든요. 그 와중에 말입니다. 일본의 대부업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004년에 23,000개의 대부업체가 2020년 현재 1,647개입니다. 92.8%가 줄었습니다. 92.8%. 그러니까 대부업이라는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는 게 사라진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금융은 당연히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의 신용등급이 다르듯이 금융에도 다양성이 있어야지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시장에 다양성이 없으면요. 시장은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1금융권은 1금융권, 2금융권은 2금융권.
카드론이나 카드 리볼빙이나 혹은 대부업이나 이렇게 상금인권과 비슷한 어떤 모양새, 여기는 또 이대로의 어떤 제도권의 규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걸 가지고 무조건 낮추잖아요. 여러분, 금리를 무조건 낮추면 시장에는요, 금리라는 게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들어가서 수요자 필요 없어, 공급자 필요 없어, 내가 정할게, 이렇게 돼버리면요, 시장은 굉장히 크게 망가집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망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까지 92.8%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까. 시장은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부업이라는 게 마치 말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시장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무서우면 결국 시장에서는요, 시장 경제를 위반하거나 시장 경제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 말입니다.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충분히.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요. 시장은 시장의 기능과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중요하지 지금처럼 특히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말입니다. 시장에 개입하면요. 그 시장은 대혼란을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혼란은요. 결국 시장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